그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끌고 끈 아까 성창호 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1월 6일 6일로 날 선고하죠. 예, 정해졌네요. 그때 이제 선고를 하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김경수가 살아났느냐 죽느냐 뭐 지사직을 최종적은 갔느냐. 아니지만 일단 항소심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좀 적다고 보고 그 사건도 있죠. 또 이재명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사실 인정 문제거든요. 시연회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드루킹과 연락을 그렇게 뭐 한 달에 몇 번씩 연락했느냐 안 했냐 문제거든요. 네. 그럼 본래는 상고 이유가 안 돼요. 사실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를 다투는데 근데 그것도 대법원 분명히 갈 거거든요. 예. 유죄 나더라도. 그럼 그러면 대법원에서 또 저는 합의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저는 뭐 항소심에서 지금 그리고- 상황으로 보면은 예. 김경수한테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심에 법정 구속했잖아요. 2심에서 법정 구속 못 할 겁니다. 함부로. 못 하고 그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은 재판에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결론이 뭐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상당히 내가 이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좀 전에 우리는 그 정교조 그것도 봤지만은 상당히 의심됩니다. 지금 함상훈 재판장도 전임 재판장 못지않게 상당히 강력한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허익범 특검도 특검, 6년형을 지금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했죠. 더 1심보다 많이 5년 올려가지고. 했는데. 예. 그동안 그 댓글 그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역댓글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비판한 내용도 많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문재인을 위해서 찬성 댓글만 올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댓글들을 전부 분류를 하겠는데 분류해보니까 0.7%뿐이 안 된다. 8천 몇만 개 아닙니까? 댓글이. 예? 8천 몇만 개. 아니 그러니까 0.7%만 말하자면은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미미한 거다. 전체 몇 억인가 되는 그 댓글 중에.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허익범의 특검이 지난번에 그거 허락해서 야 그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분류를 하느냐. IT 강국인데 우리가. 그래서 분류해 보니까 이런 것은 기계적인 오류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댓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도 또 뭐 1%도 안 되는 숫자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킹크랩 시연도 다 받고 뭐 댓글 올린 것에 소위 말해서 댓글 역작업 공방도 이미 김경수한테 불리하게 내려졌다면은 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경수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죠 또. 그렇죠. 아유 뭐 요새 법원에 대해서 뭐 판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또 판사들은 야단을 쳐놓고 나중에 쏙 또 좋게 판결을 한다면서요. 오히려 아 제가 그랬죠. 판사들이 좋은 그 유리한 판결 내릴 때는 막 야단치고 불리한 걸 내릴 때는 참 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 뒤통수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판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안 그러면 자꾸 원한을 사니까. 그리고 근데 0.7%라 그랬잖아요. 뭐 언론 보도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만일 만일 그게 맞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드루킹이나 김경수 지사가 이런 거 예상했을 수 있다 재판에 가는까지 그래서 물타기 조금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6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하고 뭐 이런 공공 정보망 뭐 저쪽 한 거 있잖아요. 컴퓨터 이를 이용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시연 자체에 참석한 걸 지금 부인하고 있죠. 예,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어젠가요? 어제 그 김경수 지사 최후 진술이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김경수 지사를 예? 그 이유는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재건하려고 한 것이다. 예,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용을 당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나를 유죄 만들려고 모든 걸 좀 그러는 것 같다. 재판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 말한 특검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특검이 참 공정한 진실을 밝힌 데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조작해서라도 김경수를 올가매는데 신경을 쓴다. 근데 검찰이 다 기소해가지고 아예
수사위가 기소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예. 기소하면 유죄 받아내려는 건 검찰이 뭐 당연한 건데, 예. 아주 천연덕스럽게 특검이 나를 유죄 만들려고 모든 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 검찰은 어떤 조그마한 요만한 증거라 나오면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검찰이 유리한 거 나오면 법원에 제출해요. 그리고 과장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서 방어를 해주고, 그런 요만한 증거는 말도 안 된다 방어해주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납니까?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검찰이 침소봉대한 증거를 내더라도 판사가 재반 정황에 비춰보니까 그 증거는 좀 증거력도 적고 이 사건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된다 하고 판단을 내려줘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의 진위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드루킹 사건을 조작해서 예, 그렇다면 나를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니까 나를 못 살게 굴려는 특검이다 이건데 그거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검찰하고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본분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그 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거는 완전히 진짜 나중에 조작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다음 두 번째 김동원 씨가 예, 드루킹. 드루킹이 김동원 씨가 왜 현직 지사고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실세.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인지 김동원 씨가 대권 나서려고 그런 건가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저 같은 사람이나 고 교수님 같은 진짜 힘없는 사람이면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그 김동원 씨가 김경수 씨하고 원한 관계가 있었던가. 특별한 검정 관계 뭐 돈 1억을 빌려도 안 갚아준다든가 이러면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김동원 씨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표면화 드러나기 전에는 둘이 친했어요. 물론 그러니까요. 뭐 오사카 총영산이 뭐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그건 사소한 문제고 거기서 김동원 씨가 자기 조직을 재건하겠다는 그거 하나로 김경수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다는 거 그건 삼척 동자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는데 그런 게 이제 삶은 소다가리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걸 법정에서 있죠. 많은 방청객이 보고 재판장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그 속으로 뭐 그래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걸 법정에서 내가 희생양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있죠. 나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워낙 상대방이 강대한 사람이고 내가 뭡니까 오사카 총영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했다가 안 되니까 참 내가 희생양이 됐구나. 그때 도와주고 대선 때 도와주고 총선 때까지 그다음 결과는 이렇게 됐구나. 내가 완전 토사구팽 당했구나. 토사구팽이 희생양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 건 오케이 이해갑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내가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글쎄 우리나라가 아까 대법원 판결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막 최후 진술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러나 우리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항소심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진짜 장담을 못 하겠네요. 못합니다. 항소심에서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러니까 보장은 하나도 없네요. 그 재판부가 지금 이동원인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정도 있는 재판부로 배당되면 있죠. 거기 분명히 나머지 3명이 이의 걸 겁니다. 걸면 전원합의체 갑니다. 그 한 명이나 대법관 4명이 소부라 그래 조그만 재판부 하잖아요. 1부, 2부, 3부 있는데 걸겠죠. 대법원 체제가 그 4명 중에 1명이라도 의견이 틀리면 전원합의체 보내도록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돼 있어요. 뭐 전원합의체 가면 뭐 김경수 지사 콧노래 부르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얼핏 다른 변호사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그쪽에 있는 아주 유력한 판사한테 들었다는데 대법원 쪽에 있는 원래는 이재명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을 말하자면 유죄 판결해버리면은
이 대권 구도가 이낙연 혼자뿐이 없어가지고 흥행이 안 돼요? 흥행도 안 되고 더군다나 조국이라든가 김경수는 또 어찔지 좀 그렇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려놓자. 살려놓고.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때 대법원장이 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그 한 분인가가 딱 돌아섰잖아요. 권순일 대법. 네. 이번에 그 퇴임하죠. 권순일 대법관이 골이 싹 돌아서서 대법원장한테 부담을 안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와서 하던데 뭐 저는 100% 믿을 수는 그거는 모르죠. 없지만 예,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의심을 판사들 받는다는 사이에서도 뭐 이런저런 뒷담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라고 그런 그런데 일이 자꾸 되니까 예.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조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판결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평론하는 변호사나 고 교수님을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된다. 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하루 해도 대법관이고 예. 그러면은 내가 참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내 후손이나 후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대법관이 돼야지 내가 시류에 영합하는 판결해가 참 국가 그 질서를 잘 유지했다 이 소리 들으려고 대법관 합니까? 어쨌든 참 김경수 지사의 11월 6일. 판결이 예.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정말 관심사인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길. 뭐 저도 대법원 문제는 차후 문제고 그렇게 기대를 영어로 하고요. I hope so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 조국이 예. 부인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맞습니다. 303번을 증언 거부했죠. 증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48조인가요? 예, 예, 그게 있습니다. 따르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 조항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3개를 거부했으면은 질문 조항이 뭐 하여튼 500개는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봐야죠. 검찰에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500개 넘는 질문 잘 없습니다. 사실 500개 넘으면요. 재판이 오전 10시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 6시까지도 끝날지 안 끝날지. 왜냐하면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답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답변에 대해서 또다시 새로운 또 거기에 그 답변이 안 맞다 이러면 또다시 질문하고 하면은 그리고 또 변호인이 또 질문해야 돼요. 반대 신문.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건데 저는 우선 그 정경심 재판에 관해서 조국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자체가 조금 안 맞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조국 교수 나와봤자 그 증언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요새 말로. 요새 속된 말로. 아니 자기 그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증언 할 것이고 불리한 질문 나오면 아까 말한 증언 거부하거나 모르겠다 그러거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거나 이게 뻔한데 그래서 제가 판사할 때 그 친척 중에 다 친척은 아니고 형제 자매 부부 부모 증언은 증인은 채택을 잘 안 해요. 그거는 나오면 뻔하니까요. 나오면 뻔하고 그렇다면 꼭 필요하면은 진술서 공증 받아가 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 재판 하루에 60건씩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뻔한 걸 가지고 안 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우리가 원고인데 피고 쪽은 자기 부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자기 남편을 증인 신청하려다 제가 재판장한테 이거는 남편이 나오니까 이 증언은 사실 저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아마 증인의 신빙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 저 신청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물론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그런데 조국 교수를 갖다 받아주는 재판장은 그 재판장의 마음은 내가 모르고 뭐 열심히 하는 재판장이겠죠. 그렇지만 받아줬다는 거는 그 재판장의 앞으로 심리 방향을 알겠더라.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딴 증인 많잖아요. 뭐 김경로 씨도 뭐 있고 뭐 많잖아요. 그 사람들 증언하면 제3자 공정한 증언 아닙니까? 근데 해필이면 그 남편 증언 거부권이 있는 남편 선서 거부권도 사실 있어요. 예, 있는데 자기 친인척 뭐 칠촌이 뭐 사촌이 있는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어요. 있는데 불렀는데 굳이 불러가지고 이런 303회나 증언 거부하는 걸 들어가면서 재판하는 거 이거는 거기서 조국 교수가 증언 거부 안 한 나머지 뭐 200개인지 300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전부 다 정경심 교수의 유리한 증언만 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걸 알면서 이 조국 교수를 왜 증인으로 봐서 좋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조국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운다 한들 네. 여 변호사님 말대로 그쪽 유리한 얘기하고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나 검사의 신문이라든가 이런 네. 것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생생하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방송 하다 보면 자기의 실수도 내심이 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요, 고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고요. 예. 조국 교수의 멘탈은 제가 멘탈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제 뭐 서울 법학 법대 물론 대학원 실무는 안 교수니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고 본인이 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덕꾸라지 아닙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죠. 실수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자기가 증언할 걸 미리 다 예행 연습까지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법정에 나와도 있죠. 진짜 속된 말로 절대 쫄지 않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있죠. 법정에 나오면 법대 그 정언대에 앉잖아요. 제가 네. 보잖아요, 위에서. 네. 손이 덜덜 뜨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아, 겁이 나가지고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법정이라는 그 좀 특유의 그 좀 고압적인 분위기. 예. 그 판사가 왜 까만 옷 입고 안에 모든 걸 숨긴 줄 아십니까? 그 유격 가면 조교들이 왜 눈을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지만 너는 나를 못 보니까 좀 긴장해라 이거예요. 예. 그것처럼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있죠. 이번 사건을 쭉 하면서 얼마나 이제 뭐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물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303항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모른다, 아니다, 기억 없다. 뭐 본인이 법학 전문대학원 서울대 교수기도 하지만 또 형사소송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거를 전공해갖고 대학생한테 그거하고 좀 가르치는데 다릅니다. 문제는 예.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예. 뭐 권리로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조국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일반 형사범이라든가. 왜? 본인 스스로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재판에 가서 다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그걸 믿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그것을 검사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때 모른다 아니다 부인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증거가 첩첩이 쌓였는데 당장 넘치는데. 구속시켜야 한다. 네. 정무적 판단을 검사들이 해서는 안 되고 구속시키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아니, 사람. 그러니까 뭐 조스트라 다무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현재도 지금 서울대 교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본인이 유선자라는 것은 드러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양심의 무슨 아이콘인 것처럼 했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자기가 국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적어도 그런 증언 거부권까지는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장관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공직기강은 아니고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예. 예. 근데 저는 조국 교수가 그 장관 되고 할 때 그 옛날에 자기가 SNS에 썼던 말하고 전혀 반대의 태도를 보였잖아요.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뭐 검찰 가서 뭐 법정에서 저거 한 거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안 믿었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어떻게 보면 또 순진한 거죠. 왜냐하면 303개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요. 이 법정에서 증언 거부하면은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판사는 지금 담당 연모인가요? 뭐 확실히 제가 네. 재판장 이름 모르겠지만은 많은 판사들이 증언 거부 가끔 있어요. 잘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거부하면 선서 거부하고 이러면요. 저 사람이 뭔가 숨길 게 많구나. 꿀릴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한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거부를. 안 하고 대신에 딴 말로 이유를 충분히 둘러대 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앞에서 거부합니다 이래 버리면요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말해야 되는데 못할 만한 사정이 있구나 해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많아요. 이 증언 거부라는 게. 예. 그래서 법정에서 뭐 저도 우리 그 피고인들 있잖아요. 피의자들이죠. 경찰 검찰 조사 갔을 때 꼭 그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한다고요. 근데 이때까지 저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조국이나 정경심 정도 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한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수사관이 돈 훔쳤죠. 예컨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람 전부 다 돈 훔친 걸로 받아들이지. 진술 거부하는 순간에 아, 이 사람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아까 뭐 고 교수님이 법학 교수고 뭐 형사소송법 그게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예. 어쨌든 조국의 이중 인격이라든가 위선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은 이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예.